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보호자로 참석을 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무심코 하실 수 있지만 결코 하면 안 되는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본인의 태도와 진술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떤 보호자의 말 한마디가 위원님들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발언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도 전에 이거보다 훨씬 힘든 일을 많이 당했지만 신고 같은 건 안 했었다. 근데 이런 정도 일로 신고되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과거의 피해 경험을 이유로 해서 현재의 행위를 마치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되었건 본인의 자녀분이 뭐 선배로든 다른 학생으로부터 당했던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결국엔 제3자와의 문제이고, 이 제3자한테 특정한 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된다는 논지는 성립할 수가 없지요. 사실 이러한 논리는 어떤 조직이나 군대 같은 곳에서 부조리한 일을 자신이 당했기 때문에 자신 또한 다른 이에게 이런 행동을 일정 정도 하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합리화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학폭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상호 간의 어떤 책임과 맥락만을 따져야 된다는 점에서 제3자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와서 현재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는 가급적 지양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학폭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장난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으로 한 것이다. 학교 폭력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걸 아세요. 아시지만은 실수로 간혹 하십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학생들끼리 상호간 친하게 지내면서 묵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교류임에도 이게 학교 폭력으로 비화가 된 것에 이제 많이 억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는 표현의 형식상 가능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학폭위에서 판단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는 부적절한 태도나 논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난이라는 말 뒤에는 사건의 축소나 정당화,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을 학교 폭력이라고 일단 받아들였다면은 장난이라는 주장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기본 판단 요소 5가지, 판단 요소 2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장난이었다. 학생 사이에 장난으로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고의성 부분, 그리고 반성의 정도, 화해 가능성이나 선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오염시키는 어떤 부적절한 진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은 가급적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그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입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사건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평가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피해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실하게 정돈되고 중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표현과 컨텍스트를 활용하셔야지요. 마지막으로 학생의 진술과 어긋나서 이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께서 과도한 보강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해당 사건에서 가해 학생으로 일단 자녀가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이가 말을 잘못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녀의 진술을 보충하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학생 본인의 진술과 태도가 핵심 평가 대상입니다. 마치 보호자께서 현장에 계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보호자는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제3자이자 전문,
즉 전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과도하게 사실관계를 어떻게 단정짓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끼칠 수가 있죠. 특히 이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학생은 평소 통상 이제 극히 긴장하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걸 알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 발언을 잘 하지 못하는 반면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과장된 진술들을 과거 계속 해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똑같이 장황하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호자의 역할은 학생의 진술과 태도를 뒷받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오히려 어떤 반성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지 대신하는 변론, 대변자가 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학폭위의 보호자로 참여를 하실 때는 어떤 과거에 제3자의 피해 경험을 가져와서 학생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신다던가 어떤 학생 상호 간에 합의된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든지 학생의 진술을 대신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겠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성이나 아니면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돈되지 않은 표현보다는 어떻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론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결정적으로 학폭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입니다.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학폭위에 참석을 하실 때는 가급적 변호사를 동석하여 3인이 출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출석해서 발언하시기 전에 본인이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변호사한테 한번 사전 전달을 해주시고 진정한 반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